타이베이는 여러모로 여행 난이도가 높은 도시는 아니지만 몇 가지 팁들만 알아둬도 여행하기 훨씬 수월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이베이 여행 가는 친구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여행하면서 이런 건 미리 알아두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정보들을 최대한 정성껏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면 적어도 한두 개는 분명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타이베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숙소라고 생각해요. 타이베이는 물가가 우리나라 대비 20% 정도 낮은 편인데에 비해 숙소 가격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타이베이 부동산이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 가격보다 비싼 곳도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숙소가 유독 비싼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해서 타이베이에서는 비싸더라도 숙소에 조금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타이베이에서 저렴한 숙소들은 후기들을 보다 보면 곰팡이, 바퀴벌레나 베드버그 때문에 고생했다는 후기가 꼭 몇 개씩 달려있을 정도로 벌레가 나오는 숙소가 많아요. 또 조금 저렴한 숙소들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더 환기가 안 되고 습해서 벌레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습한 만큼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땀도 많이 나서 유독 다른 여행지에 비해 쾌적한 숙소가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타이베이에서 숙소를 잡을 때 위치는 웬만하면 주변으로 이동하기가 가장 수월한 타이베이 메인역 쪽이나 맛집과 즐길거리가 가장 많은 시먼딩 쪽으로 잡는 게 좋아요. 숙소를 메인역과 시먼딩 중 어느 곳에 잡아도 다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더 나은 걸 고르자면 개인적으로는 시먼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시먼딩도 메인역에서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어서 교통이 많이 차이날 정도로 불편하지 않은 반면 늦게까지 문을 여는 음식점이나 술집이 시먼딩 쪽에 많이 있어서 밤늦게 돌아가게 될 때도 좋고 나중에 화장실에 대해선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무엇보다 깨끗한 화장실 찾기가 힘든 타이베이에서 시먼딩 쪽 숙소 화장실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릴렉스 3 호텔, 웨스트게이트 호텔 두 군데서 묵었는데 두 군데 다 추천해주고 싶어요. 우선 여행 첫날은 밤 늦게 도착해서 잠만 잘 용도로 비싸지 않으면서 깔끔한 호텔로 릴렉스 3 호텔에서 묵었는데 타이베이 숙소치고 아주 비싼 편은 아닌데다가 직원분들도 친절한데 창문도 크고 무엇보다 벌레에 관한 후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또 교통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밤 늦게 도착하면 지하철이 아닌 버스를 이용해서 공항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타이베이 메인역 쪽에 숙소를 잡는 게 좋은데 릴렉스 3 호텔은 메인역에서 걸어서 12분 거리에 있어서 위치도 꽤 좋은 편이었어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나 인테리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깔끔한 모텔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깔끔함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서 추천해주고 싶어요. 두 번째로 묵었던 숙소는 웨스트게이트라는 호텔인데 가격이 1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부담될 수도 있겠지만 숙소에 돈을 좀 쓰더라도 이 호텔 가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장점이 많은 숙소예요. 일단 시먼역에서 걸어서 2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위치가 거의 끝판왕급이고 가격이 과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전체적인 느낌이나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관리 상태도 깔끔해요. 또 어메니티도 잘 갖춰져 있고 직원분들도 서비스 교육이 진짜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전부 다 너무 친절해서 묵는 내내 기분 좋게 이용했어요. 그리고 조식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처음에 간단하게 요기만 하러 갔다가 둘이서 5접시를 먹어버렸을 정도로 진짜 뭐 하나 빠짐없이 다 맛있었어요. 또 여기 호텔에는 세탁실이랑 헬스장,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따로 있는데 굳이 여행 와서 쓸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수화물 추가 결제하느라 컴퓨터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주 요긴하게 이용했어요. 암튼 타이베이 여행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이 호텔이었을 정도로 괜찮았던 숙소니까 괜찮은 호텔을 찾는다면 한 번쯤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이베이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대해 꼭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화장실 때문에 고생한 기억이 많아요. 물론 타이베이 메인역 같은 MRT역이나 타이베이 101 같이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화장실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타이베이에는 노후화된 건물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건물에 있는 유명한 맛집이나 상점들도 따로 화장실이 없이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나 편의점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타이베이에서는 편의점에 이렇게 생긴 표시가 있으면 편의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물건을 사지 않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화장실은 휴지도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고 위생 상태가 좋은 화장실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나마 시먼딩이나 메인역 같은 번화가는 나은 편인데 중심지를 조금 벗어나거나 외곽 지역인 지우펀 같은 곳에 있는 공중 화장실은 차마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더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타이베이에서는 웬만하면 휴지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 주변에 스타벅스나 절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스펀에서는 공중 화장실보다는 천등가게 화장실을 쓰고 지우펀에서는 웬만하면 찻집 들어가서 쓰는 걸 추천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많이 이동하는 동선이 시먼딩 쪽에 깔끔한 숙소를 잡아놓으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타이베이는 특별히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버스나 지하철이 어디나 잘 되어 있고 요금도 비싸지 않은 편이에요. 또 구글에서 목적지까지 경로를 검색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가는 가장 빠른 경로와 도착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더욱 어딜 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행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티머니 교통카드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기차 등 웬만한 대중교통은 다 이용할 수 있는 이지카드는 여행하는 동안 필수템이에요. 이지카드는 공항이나 MRT역들에서도 살 수 있는데 저희가 산 것처럼 이런 다양한 디자인으로 사고 싶으면 시먼딩 쪽 편의점에서 구매하면 되고 저희는 짱구카드 120대만 달러, 이 캐릭터 카드는 189대만 달러에 구입했어요. 또 얼마나 충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텐데 우선 1박당 100대만 달러 정도만 충전하고 필요할 때마다 더 충전하는 게 좋아요. 여행 동안 쓰고 마지막에 남은 돈은 스스로 20대만 달러와 카드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는데 유효기간이 20년이라서 굳이 환불 안 하고 기념품 삼아 간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한국 돌아오는 비행기 타려고 공항 도착하니까 75대만 달러가 남았는데 탑승 게이트 들어와서 이렇게 생긴 자판기에서 과자랑 음료수 사서 비행기에서 너무 요긴하게 잘 먹었어서 큰 금액 남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 방법 완전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대만의 지하철이 MRT를 탈 때 꼭 알아둬야 하는 게 음식물이나 음료, 심지어 물까지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걸리면 자비 없이 벌금이 30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하니까 절대 MRT에서는 뭘 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에 대해서 얘기한 김에 우리나라 항공편이 많이 도착하는 타오위안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공항에선 MRT나 국광버스라고 하는 버스, 택시를 이용해서 시내로 갈 수 있는데 밤 도착 비행기가 아니라면 빠르고 쾌적한 MRT를 가장 많이 이용해요. MRT는 우리나라 공항에서 공항 철도 타는 거랑 진짜 거의 똑같아서 이지카드를 산다면 충전해서 타면 되고 이지카드 없이 탑승권을 구매하려면 공항에 있는 기계에서 160대만 달러로 주고 구입하면 되는데 한국어도 지원을 잘하니까 전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거예요. MRT를 타면 급행열차로 타이베이 메인역까지 35분 정도 소요되는데 급행열차는 9시 반쯤, 일반 열차는 11시 반쯤이 막차니까 그 이후에 도착한다면 국광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돼요. 국광버스는 막차가 새벽 2시 10분 정도까지 있고 공항 도착해서 아래층으로 한층 내려가서 이렇게 생긴 매표소에서 132대만 달러의 표를 구매할 수 있어요. 표를 사고 나서 밖에 있는 5번 정류장에서 타고 45분 정도 가면 되는데 버스도 쾌적하게 잘 되어 있어서 밤 비행기라 MRT 못 탔다고 전혀 억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MRT든 버스든 타이베이 메인역으로 먼저 도착하는데 만약 시먼딩의 숙소를 잡았다면 메인역에서 버스나 MRT 그린라인, 택시를 타고 시먼역으로 이동하면 돼요. 걸어서도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걸어가도 괜찮은데 밤이 되면 타이베이 메인역 여기저기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면 첫날은 메인역 쪽에 숙소를 잡거나 도착해서 택시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군교 투어는 버스 투어나 택시 투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셀프로 버스나 열차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어요. 타이베이에 대해 조금 찾아봤다면 아마 대부분 알겠지만 투어 코스는 대부분 예류지질공원, 스펀, 스펀폭포, 진과스, 지우펀 이 5가지 관광지의 앞글자를 따서 예스폭진지, 예스진지, 예스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버스 투어는 가격이 10,000원 정도로 저렴한데 이동도 편하고 한국인 가이드가 설명을 잘 해주기도 해서 부담 없이 편하게 근교를 둘러보고 싶은 사람은 버스 투어를 이용하면 되고 조금 더 비용을 주더라도 프라이빗하게 내가 원하는 여행지만 빠르게 다니고 싶은 사람은 15만원 정도 하는 택시 투어를 이용하면 되는데 일행이 4명 이상이라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팁을 한 가지 주자면 버스 투어는 미리 예약을 안 하면 내가 원하는 일정에 모든 투어가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이버 스토어나 마이리얼 트립 같은 곳에서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게 좋고 반면 택시 투어는 전날 예약해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정해진 시간 동안 관광지만 돌아다니는 것도 싫다거나 돈 많이 안 들이고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유롭게 다녀오고 싶은 사람이라면 버스나 택시 투어 말고도 셀프 투어로 다녀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이번 여행에서 가보고 싶었던 스펀하고 지우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긴 했지만 이동하면서 중간중간 낯선 동네에 들려서 구경도 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나름 재밌었어요.
혹시라도 저희처럼 셀프로 스펀하고 지우펀만 다녀오고 싶은 사람을 위해 자세한 방법은 아래 더보기에 자세히 올려놓을게요. 타이베이 기념품 중 가장 많이들 사는 건 뭐니뭐니 해도 누가 크래커랑 펑리수인데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막상 가볍게 선물하기에는 또 이만한 게 없기도 해서 저희도 몇 개 구매했어요. 진짜 다양한 곳에서 누가 크래커랑 펑리수를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펑리수는 여기가 제일 맛있었고 한국인 직원들도 있어서 구매하기도 편한데 가격도 다른 데에 비해 합리적인 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크래커는 저희가 간 날은 하필 쉬는 날이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유독 유명한 미미 크래커와 나틀리에 로터스만 빼고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은데 세인트 피터가 제일 싸구려 같지 않고 맛이 있어서 누가 크래커와 펑리수는 이 두 곳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사실 누가 크래커랑 펑리수보다 더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대만은 양주 가격이 정말 저렴한 편이에요. 특히 대만산 위스키인 카발란이 유명한데 대표적으로 이 파란색 카발란 솔리스트 700ml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30만원 중후반대인데 대만 까르푸 매장에서는 3,220 대만 달러로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꼭 대만산 위스키가 아니어도 다른 유명한 위스키나 고량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술 좋아하거나 선물할 일 있는 사람들은 한두 병쯤 구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까르푸 매장은 시먼 쪽에서 가까운 뿌이란점과 메인역에서 가까운 충칭점이 있는데 자세한 위치는 더보기에 구글 지도 URL 남겨놓을게요. 까르푸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구매하고 만족했던 아이템도 몇 가지 추천해줄게요. 먼저 히스허스라는 캐슈넛도 구매해봤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과하지 않게 적당히 짭짤하면서 양념맛도 살짝 배어있고 고소해서 여태까지 먹어본 캐슈넛 스낵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견과류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쯤 꼭 사먹어보세요. 또 이 컵라면도 대만 현지인 추천으로 구매해봤는데 우리나라 컵라면하고는 다르게 소스향부터 대만의 향이 확 나기도 하고 고기도 이렇게 크게 들어있는데 뭔가 컵라면보다는 밀키트를 해먹는 느낌이었어요. 대만 식당에서 먹었던 우육면보다 면이 얇고 간도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저희 입맛에는 오히려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서 완전 추천해요. 그리고 많이들 알고 있는 3시 15분 밀크티 오리지널 맛도 구매했는데 근처에서 먹는 밀크티 맛이랑 정말 비슷하고 따뜻하게 먹어도 차갑게 먹어도 다 맛있어서 밀크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파는 곳이 있지만 대만에 비해 3배 정도 비싸기도 해서 하나쯤 사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에서 파는 자몽허니 시럽도 추천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자몽허니 블랙티를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 사용되는 청을 대만 스타벅스에서만 한정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인터넷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어서 대만 갔을 때 기념품으로 사오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신먼딩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구매했고 가격은 한 병에 250 대만 달러 약 만원에 구매했어요. 혹시라도 스타벅스 자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병 사서 먹거나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서 추천할게요. 타이베이 여행하면서 꼭 말해주고 싶었던 정보들 신나게 얘기하다 보니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한두 개는 타이베이 여행 중에 분명 도움되는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아직 못다운 꿀팁 2탄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할게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